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거센 분노를 일으킨 사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은 피투성이 여중생의 모습,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참혹한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되도록 때린 것이 또래 여중생이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더 경악하게 했습니다. 피냄새가 좋으니 더 때리자고 했다는 현장 목격 학생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맞은 피해 학생은 머리를 몇 바늘이나 꿰매고 입안이 찢어져서 먹지도 못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아예 처벌을 안 받고 일부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년법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소년에게 적용되는 이 소년법은 교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만 10세 미만은 사실상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고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감형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 소년법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얼마 전 검찰은 가해장 2명에게 주범인 김양에겐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피해 아동을 살해한 김양에게 20년이 구형된 것도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5년의 유기징역이 최대지만 살인에 대한 특례법 적용으로 그보다 많은 20년이 구형된 겁니다. 2015년 용인 벽돌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아파트 하단에서 고양이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아이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었지요. 당시 용의자는 만 9세 초등학생이었고요.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었던 만 11세 학생은 직접은 아니라도 이 벽돌을 던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은 미성숙 상태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취지를 볼 때 무조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이 소년법을 방패막이 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에도 힘이 실리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괴살인 같은 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특별규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이 소년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소년법 폐지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이 소년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